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스크립트 실전화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송한데요. 정말 미치도록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이제 7년생이라서 내년에 이제 50을 앞두고 있는데 50이라는 나이 정말 대박이네, 대박. 그죠? 제가 나이 50이 될지 저는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이렇게 피부가 참 고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부가 좋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걱정거리가 없는 이유는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아마 그 제 스케줄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그죠? 여러분들. 사실 요즘에 그 세일즈 TV 제가 이렇게 업로딩이 늦는다는 것은 미치도록 바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짬나면 계속 뭔가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하고, 또 이런 방송이라는 것도 여러분 꾸준함이 생명인데, 주기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항상 3번 정도의 컨텐츠를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니 여러분들 걱정할 시간이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걱정할 시간이 없다는 거. 두 번째, 굉장히 바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바쁘니까 집에 가면 베개에 머리 닿기 무섭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웠는데 누워서 만약에 잠이 안 온다면은 일단은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특히 영업인 여러분들은요, 눕자마자 잠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하루를 살고 계시다면, 누워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그날 힘이 좀 남아 돌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에너지를 못 썼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바빠요. 눕자마자 잠이 옵니다. 참 잘 자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체력,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을 맨날 합니다. 거기에 또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돈을 잘 벌겠죠. 자, 가만히 보세요. 돈 잘 벌지. 잠 잘 자지. 걱정 안 하지. 그 다음 운동하지.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피부가 좋기를 원하시면 바쁘게 사십시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시간은 여러분들 여기였죠. 회사 소개 및 자기소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화면이 약간 줄여가지고, 그 다음 오늘 제가 넥타이, 이 나비 넥타이.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렌지 라이프에서 잡세미나, 이 보험 세일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일반 청중들을 대상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복장 그대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 넥타이도 나는 예전에 뭐 연예인들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또 나비 넥타이를 하는 날이 왔네요. 다시 말하면, 2012년 이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강사가 될 줄 몰랐고, 2, 3년 전만 해도 유튜브 방송할 줄 몰랐듯이, 우리 인생은 항상 미스테리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으려면, 내가 원하는 포지셔닝이 있으려면 항상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담 단계별 화법 중에서 방문 목적 및 상담 주제 요약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여기 나와 있죠?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께서는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왜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며 건강보험료를 내며 여행자 보험을 들겠습니까?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차를 타면 불편하더라도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나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가스 누출 검사를 받는 것이나 소방 점검을 받는 것 등 모든 것이 보험이며 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실비보험 하나쯤은 갖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방문은 고객님에게 당장 어떠한 상품을 권해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고객님께서는 필요도 없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지 않은 상품을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 꼭 있어야 할 보험 상품은 무엇이며, 두 번째, 가성비를 만족하는 가장 효율적인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함이며, 세 번째,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보장 분석을 해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시간이 고객님에게 굉장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객들이 왜 이 설계사, 영업인의 방문을 두려워하냐면 그 사람 만나면 꼭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사람도, 거절당하는 사람도 괴롭겠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매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불편한 경우도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항상 거절하는 큰 이유는 뭐냐면, 또 이제 찾아가는데 또 내가 뭐 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필요도 없는 거? 여러분, 필요한 거 하는 건 문제가 없겠죠. 필요도 없는 거 내가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방문을 거절하는 건데, 이 부분을 얘기해주면 고객이 딱 안심을 해요. 저는 고객님에게 필요도 없는 상품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그거 권해드리려고 온 것도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고객님의 애로사항, 소위 말하면 보험 또는 여러분들이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러 온 거다.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러 온 것이지 상품을 권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고객이 긴장감이 쫙 떨어지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 저는 맨날 예전에 그렇게 영업할 때 실제 얘기했습니다. 고객님, 아니 제가 권한다고 여러분 필요도 없는 상품 권하실 거예요?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무슨 상품을 권했는데 고객님 스스로 정말 납득이 되고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객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내용 또는 상품을 권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딱 아예 못을 박으면요. 그러면 고객은 경계심이 축 떨어지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세일즈는요. 판매라기보다는 교육에 가까워요. 정수기도 마찬가지죠. 왜 수돗물을 안 마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사 먹는 게 아니라 왜 정수기를 써야 되는지 필터의 중요성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그죠? 청정기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법인 영업도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러한 솔루션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그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판단은 당신에게 맡기겠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고객의 긴장도가 확 떨어지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럼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얘기 들어볼 용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 얘기를 해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겠지만 그냥 들으면서 끝나지 마시고 반복 청취하시면서 스크립트로 여러분만의 언어로서 스크립트를 작성하셔갖고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를 본인만의 그러한 화법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니즈의 발견 단계입니다. 여기가 이제 질문 및 경청. 고객님의 효과적인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리스트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보험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런 리스트 있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이게 낮은 수준의 영업하시는 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리스트가 있고 없고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들이대는 거하고 아닌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이런 거, 자, 요거 고객님 제가 효과적인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고객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딱 꺼내는 것이죠. 자, 보험입니다. 보험의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보험으로 혜택을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고객이 만약 혜택을 봤어. 그럼 벌써 직감이 오시죠. 이거 혹시 큰 질병이면 거절차이겠구나. 그죠? 고지사항에 체크되겠구나. 손보인 경우에는 선심사이고 뭔가 문제 있겠구나. 또는 또 물론 생보는 후심사입니다만 그 무슨 혜택 받았냐. 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내가 치료한 경력이 있다. 그럼 일단 벌써 재해 관련 특약들, 담보들 못 들어가겠구나. 제한되겠구나. 딱 그죠? 보험을 혜택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유, 글쎄요, 저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우량차례는 들으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니즈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딱 이걸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준비하고 안 하는 거하고 상담이 정말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서 양식 만드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보험을 혜택을 보셨다면 어떤 혜택을 보셨습니까? 뭐 2달 전에 몇 달 전에 실비보험 청구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가입하는데 여러분들이 제한하는 상품 가입하는데 뭐 큰 문제점이 없겠죠. 청구 금액은 대충 어떻게 되십니까? 그죠? 그럼 벌써 요 첫 질문만으로도 무슨 보험 갖고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6년 전에 갑상선 뭐 했어. 5년 전이면 되는 거, 고지사항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후유증 치료가 없다든지 추후에 어떤 검사가 그 치료 경력이 없다면 또 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고 또 갑상선 같은 경우 갑상선 부담보로 진행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질문 한 방으로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혜택을 받다면 또 니즈가 있겠죠. 대신 질병 관련된 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유의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님께서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가요?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일반종신, 변액종신, CI, 선지급종신, 저해자환급형, 생활비종신, 연금보험, 비과세, 세액공제, 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우체국공제보험.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일부러 디테일한 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고객이 딱 선지급종신, 저해자환급 딱딱 체크했어. 이거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원래 소비자는 이런 거 몰라야 돼요. 그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내가 전화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게 치아보험인지 치매보험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이런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니즈는 있지만 뭔가 지금 관리를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상품에서 잘 모른다. 그럼 이 상담이 굉장히 유용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냥 다시 말하면 보험가 여기저기 체크는 해.
근데 고객 이런 말은 딱 좋은 거죠, 사실은. 여기저기 이것도 체크하고 이것도 체크했는데, 아니, 내가 신한은행 가서 무슨 보험을 가입한 것 같은데, 방카슈랑스로 가입했다는 뜻이죠. 잘 모르겠어요. 또는, 제가 3년 전에 설계사 통해서 가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 잘 모른다. 관리 못 받고 있구나. 벌써 정보가 들어오죠? 근데 소비자가 세액공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과세하고 세액공제하고 다르죠? 세제적 연금저축하고 연금보험입니다. 딱딱 체크해. 딱, 저해장급형에 딱 체크하고, 이거 뭐예요? 전직 보험 설계사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지랄 맞은 설계사한테 아주 지극정성으로 10년 동안 케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왜? 소비자는 보험에 관심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한다는 건 뭡니까? 굉장히 빠꼼이거나 보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어쩌면 전직 보험 설계사였거나 아니면 집안에 와이프가 보험을 한다든지 이모가 보험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드 알람 띵띵띵 주의 까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만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상담이 수월해진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보험 가입 경로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건 뭐 보험, 콜, 홈쇼핑, 인터넷 이런 거. 근데 지인의 동그라미 빵 쳐.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럼 그 지인 지금까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질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입 경로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질병이나 위험 요인은 무엇입니까?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쭉 적혀 있어요. 자, 만약에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빵! 그 뭐야? 이거 수주정뱅이구나. 그죠?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에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수주정뱅이니까 무진단으로 때려야 된다는 거. 선보인 경우에 무진단. 왜? 괜히 유진단 욕심부려갖고 유진단 상품 딱 했다가 이거 거절 나오면 어쩔 거야. 그죠? 간 전체 부담보 나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질문에서 치매, 조기 사망, 재해. 여기에 땡그라미 같이 무슨 뜻이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었다는. 큰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랬다든지 아니면 누가 친지 중에 누가 일찍 죽었다든지 재해를 봤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니즈가 이런 분들은 니즈가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딱 요거 체크만 해도 니즈가 있구나 없구나 단박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갖고 계신 보장 상품이 충분한 보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어떤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신 분이 태반이야. 그죠? 그러면서 상담이 안 됩니다. 니즈 관계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 리스트 이거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이쁘게 양식 만드셔갖고 나만의 질문 리스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런 거 적어줘요. 왜? 이런 걸 적게 되면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 그죠? 상담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도 처음에 이 경계심이 사그러들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다 적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양식이 여러분 이 세일즈는 틀이 되게 중요해. 양식, 형식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매너 있는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옷을 입는 이유도 매너, 그죠? 매너, 격식. 세일즈는 그야말로 격식으로 시작해서 격식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옷 매무새 잘 입어야 돼. 항상 스마트한 이미지, 똑 부러진 이미지, 유능한 이미지 항상 갖추고,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상담 같은 경우도 항상 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니즈의 발견 단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즈의 이제 확인 단계. 자,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니즈를 확인해야 되겠죠. 고객님 그런 잠재된 니즈가 있네요. 그럼 니즈를 확인하는 단계.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니즈 관계 상담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스크립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약간 더 줄이 글씨 막으니까. 고객님께서는 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보험이야말로 가장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화법, 옛날 팟캐스트에서 내가 굉장히 많이 했죠? 여러분 이 팟캐스트 생로병사화법 되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마스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는 경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일을 정하지 못합니다.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라면 모를까 나이 먹는 것을 누군들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는 것이죠. 병드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닙니다. 감기라도 일부러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치고 안 아픈 것이 없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선택이 아니니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두 번째 공통점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학력과 살아온 스펙에 관계없이 나이 드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은 동일합니다. 인류 대학 나왔다고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경우 병드는 것을 약간 완화시킬 수 있고 죽는 것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재벌그룹 회장님들도 쓰러지시는 거 보셨죠? 설마 이분들이 돈 없어서 심장마비에 걸렸겠어요?
세 번째로 생로병사는 반드시 돈 문제를 수반합니다. 요즘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양육비, 교육비 등 돈 문제이죠. 결혼, 출산, 입학 등 인생의 모든 이벤트는 반드시 돈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놀러 가는 것도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그죠? 여행도 돈 문제 아니야? 그죠? 여행 가고 뭐 하려고 그래도 나이 드는 것이 왜 두려울까요? 결국 나이 들어서 경제력 상실이 두려운 것이죠. 나이 먹을수록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다면 나이 드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나이 들어서 이뻐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나이 먹고 싶잖아요. 왜? 나이 먹어야지, 어른 돼야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아이들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때는 우리가 나이 먹기를 원하지만 나이 들면 이제 나이 먹기가 싫어지는 것이죠. 왜? 더 나이를 먹을수록 쇠퇴하고 그 다음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않을 것입니다. 병들면 바로 돈 문제이죠. 감기 몸살이야 돈 걱정 안 하겠지만 큰 질병은 돈 문제로 직결됩니다. 부모님이 큰 병 들었을 때 자식들은 가장 먼저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세금 문제가 일어나죠. 상속세는 세금 중에서 가장 부과율이 높습니다. 또 상속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재산 분쟁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재산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돈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장례비가 들어가는데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더라도 최소 1, 2천만 원 깨져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아시죠? 화장하고 이 봉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더 큰 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생로병사의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내 선택이 아니니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잖아. 누구도. 그죠? 세 번째, 반드시 돈 문제가 일으켜진단 말이지. 이렇듯 생로병사는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반드시 돈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생로병사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하는 것이 맞을까요?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죠. 이거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지. 그죠? 아니 누구도 예외가 없고 반드시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일 벌어질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벌어질 수도 있고 내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 예상도 할 수 없지 내 선택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확률적으로 터지지 거기에 터졌다면 도움 문제인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자, 예를 들어 부모님도 암에 걸리셨었고 집안에 유전 병력이 있어서 암 치료비를 준비한다고 가정합니다. 6개월 후든 1년이나 3년 후든 언제든지 암에 걸렸을 때 3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급받고 싶다고 할 때 은행 예적금으로 상시에 3천만 원 받으려면 은행은 과연 얼마의 예적금을 들어야 할까요? 거의 3천만 원이죠. 그죠? 6개월 뒤든 1년 뒤든 언제든지 3천만 원 받으면 은행이 3천만 원 넣어놔야죠. 왜? 은행이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까지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에 얼마에 넣어둬야 상시 3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으로는 놀랍게도 6천만 원이나 1억을 넣어둬야 합니다. 왜? 반토막 나니까. 아니에요? 보나마나 반토막 날 것이니까. 아니, 혹시 주변에 주식으로 대박 난 사람 흔하게 보셨나요? 거의 다 손해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주식으로 돈 모으는 게 쉬우면 누가 예적금 듭니까? 누가 보험 들어요? 그냥 다 주식에 때려박지. 그죠? 몰빵하지, 그냥. 여러분, 100명 중에 98명은 손해 나는 게 주식이에요. 14년 주식을 공부했고, 지난 6년 동안은 주식 방송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상담해보고, 다 본인도 해봤지만, 주식으로 돈 뭐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재테크 과정 해준다 그랬죠? 한번 머리 뽀개지게 공부해보세요.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데, 주식이라는 게. 그죠? 자, 주식으로 무조건 수익이 난다면 우리가 은행에 예적금을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보험은 어떨까요? 자, 이게 실행 단계. 자, 이러한 생로병사 토크를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타당한 얘기죠. 지금 타당한 얘기를 통해서 그렇지. 그래, 내가 그런 니즈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확인 단계.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 단계. 그런 니즈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럼 보험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3천만 원 보장받기 위해서 은행에는 3천만 원 넣어놔야 돼. 주식에는 오히려 6천만 원 1억 넣어놔야 돼. 근데 보험은 월 5만 원,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보험 상품은 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보험은 일종의 보험사의 자금을 저렴한 금액으로 렌트하는 개념이에요, 렌트.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 3천만 원 1억 내가 원하는 진단 금액을 쟁여두고서 나는 그 금액을 이제 작은 비용으로 렌트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빌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당 사건이 터졌을 때 보장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보험을 실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보험은 가장 효율적이라서 그냥 그걸 가입할 뿐이지. 내 니즈와 필요에 의해서 가입할 뿐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고객들한테 접근해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생로병사의 문제에 대해 보험을 해결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다. 그쵸? 타당한 얘기란 말이죠. 보험 중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나쁜 보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주말에 비행기 타서 사고 났을 때 돈 나와. 확률적으로 적지만 비용이 저렴하다면 합을만 하는 것이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말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옛날에 그런 보험이 있었어요. 주말에 기차나 비행기나 배 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 때 큰 돈 나오는 게 있어. 대신 보험료 되게 쌌거든. 옛날에 새마을공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만약 그 확률 대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좀 말도 안 되겠지만, 투입되는 보험료 대비해서 혜택이 크다면 해볼 만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쁜 보험은 없어요. 사실 비효율적인 보험이 있는 것이지. 다만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보험과 덜 필요한 보험이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는 좋은 상품인데 요즘에 그렇지 못한 보험 상품이 꽤 있다. 그죠? 꽤 있다. 대표적인 게 운전자 보험. 여러분, 내가 운전을 진짜 많이 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길고 그 다음에 주말에 운전도 많이 하고 운전자 보험 필요하겠죠. 근데 어쩌다 한 번 운전하고 운전할 일도 없어. 그럼 그런 분한테는 그냥 자동차 종합보험이면 되지. 그죠? 거기에 또 운전자 보험 한다. 물론 큰 니즈가 있는 분들은 모를까. 교통사고 경력도 없고 운전을 잘 안 한다. 그런 경우에 사실 운전자 보험은 약간 과잉 보장 또는 더 많은 효율이 떨어지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효율을 우리가 분석해 주는 게 FC님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이죠. 모든 영업인들이 바로 그런 솔루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줘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러한 솔루션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세일즈는 누누이 말씀이지만 판매라기보다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런 유용한 정보를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지혜로운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들이대니까 싫어하지. 아니에요? 그죠? 자, 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평균 수명이라 하면 어지간한 사람들도 83세 이상 산다는 의미지. 그죠? 어지간한 사람들도 83세 이상 산다는 의미인데 의학기술 개발로 인해 지금 40, 50대인 분들은 웬만하면 100세 이상 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유지하고 계신 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보험료 실컷 내고 나이 들어서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는 보험 보장이 끝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6, 7년 전 이전의 보험들 다 80세 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2013년도 이후부터 90세 보장, 100세 보장 상품 막 나왔지 2013년도 이전 거에 보면요 80세 보장 압도적으로 많아요.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 평균 수명 83세야.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50면 83세까지 30 몇 년 남았는데 의학기술 개발로 인해서 발전으로 인해서 120세, 130세 살 게 뻔한데 보험료 신나게 납입하고 혜택 받으려고 하니 딱 끝나. 황당하죠.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정보를 주는 거죠. 고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교체 시기가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폰 시절에는 고장날 때까지 쓰는 것이 전화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화나 문자였고 화질 떨어지는 사진 촬영 정도만 가능했었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2011년 이전에는 여러분들 휴대폰 시절에는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책도 읽고 은행 거래 및 주식 거래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는 등 정말 스마트폰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실에서 TV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이러한 변화가 불과 10년 이내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험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전 보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예전 보험이 좋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시이율이 좋으면 보장기간이 60세나 70세밖에 안 되고 보험료가 저렴하면 보험 보장의 폭이 좁거나 보험금 지급 확률이 낮은 담보가 많습니다. 이토록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누구님께서는 유지하고 계시는 보험 상품의 효용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을 하고 계시나요? 그죠? 실행 단계 검증을 해봐라.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서 당신의 상품이 정말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만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보자. 실행 단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행 단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클로징. 계약 클로징 잘하면, 여러분, 계약 클로징 잘하는 거, 이제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죠? 계약은 권유하는 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권유하면 안 한다 그랬죠? 운동하시겠습니까? 운동 안 해요. 공부하시겠습니까? 공부 안 해요. 저축하시겠습니까? 저축 안 해요. 다이어트 하시겠습니까? 다이어트 안 해요. 시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렬한 상품에 대한 강렬한 확신과 고객의 이익을 담보한다는 그런 미래에 대한 뚜렷한 그러한 사명감, 이런 것들을 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강렬하게 시키는 거예요. 사인하십시오. 점 있고 사십시오. 당장 사인해!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사인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정이 있어야 빵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킬 수가 있어요. 계약 클로징을 잘하는 법. 계약을 시키십시오. 자신있게 고객님 눈빛 딱 보면서 두 눈 보면서 점 있고 하십시오. 제가 이 계약에 대해서 다 책임지겠습니다. 고객님의 만족할 수 있게끔 그 약속 제가 지키겠습니다. 점 있고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계약 클로징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왜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합니까? 왜 마블 영화 봐요? 히어로를 원하는 거야. 나의 애로사항, 고통을 해결해줄 히어로를 항상 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삶일수록 히어로가 필요한 거예요. 히어로가 뭐 합니까? 악당 오면 도망가는 게 히어로입니까? 악당을 때려 부셔주고 애로사항 해결해주는 게 히어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히어로가 돼야 돼, 히어로. 그래도 강렬한 확신, 그 다음에 내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확실한 지식 습득, 이게 진짜 고객한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시키는 거나 말이죠. 아셨죠? 예, 계약 시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계약을 못 시켜. 그럼 아직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 안 되거나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지금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공부하십시오. 왜 남들은 파는데 왜 본인은 못합니까? 아니 다 못하면 이해가 돼. 근데 다른 사람 다 하고 있고 어떤 이 상품으로 막 팔자고 치고 누구는 억대 연봉 받고 10억 20억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해? 그건 내가 이상한 거지. 상품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확신 부족과 아직은 정보, 지식, 여러 가지 경험의 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간접으로라도 흡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그런 계약 체결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습관, 이게 되는구나. 시키면 되는구나.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슈퍼 클로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현재 26분인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어서 이제 거절 처리합법으로 넘어가는, 거절 처리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 철회 방지 클로징 합법까지 해갖고 클로징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